안녕하세요. 엑셀 2010 사용 설명 6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함수식 이해하기와 필수 함수 사용 방법,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래픽 개체를 활용한 차트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올 때는 먼저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시죠. 자, 먼저 파일 메뉴 선택하시고 열기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장해 놓은 파일의 위치는 먼저 로컬 디스크 D. 자, 폴더 영역에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서는 11월 엑셀 폴더 찾으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엑셀 폴더 안에 보면 예제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예제 파일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면 5장 수식과 함수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5장 수식과 함수 파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평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평가 계산하셨던 거는 불록성 하시고요. 딜리트 누릅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식 입력줄 영역에 보시면 자, 함수 삽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함수 삽입 영역 클릭하시면 자, 함수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함수 마법사에서 자, 범주. 자, 범주를 모르는 경우는 범주를 모두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 모두라고 범주 선택하시면 함수 목록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 if라는 함수 범주는 논리 범주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범주를 논리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논리 범주 안에 보시면 함수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if 함수 선택하시고요. 아래 확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if 함수에서는요, 자, 첫 번째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일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세 번째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짓일 때 값을 입력할 건데요. 자, 그럼 우선 조건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냐라는 게 조건이 되죠. 자, 그러면 평균 점수는, 자, 첫 번째, 자, 김연경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조건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자, 김연경의 평균 계산된 셀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김연경의 평균 점수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교 연산자는 가운데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거나 같은지 비교 연산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되는 점수는 80점이라는 점수와 비교를 합니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일 때는 뭐라고 할 거라고요? 판정이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에서 항목 간 이동은 탭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키가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탭키를 누르셔서 자, 이 위치를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판정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이라는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불합격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값이 입력이 다 되면 합격과 불합격에는 우리가 문자가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자, 자동으로 큰 따옴표 표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합격이라고 입력하고 자, 커서 위치가 다른 영역으로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합격에는 아직 큰 따옴표 문자 처리가 안 된 거지만 자, 우리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자 처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아래 확인 눌러보세요. 자, 우리 수식 입력줄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나면 김연경의 평가가 나오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면 자, I5번 셀에는 평균이 계산된 셀이었습니다. 자, I5번 셀에 있는 값이 80점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죠? 자,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자, 그리고 여기에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건 문자가 입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가 자동으로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평가 처리가 되셨으면, 자, 이제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플러스 모양이 나오면 아래로 드래그. 자, 이 부서명을 계산할 때는, 자, 부서명을 추출하는 거죠.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값이 추출되는 함수. 자, 아래 부서 코드가 세로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LOOKUP이란 함수가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연경의 부서명 표시될 셀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 영역에 있는 함수 삽입,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함수 마법사에서 범주는 이번엔 VLOOKUP이라는 함수가 찾기 참조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참조 영역에서 함수명은 알파벳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 VLOOKUP이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룩업 밸류 기준값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룩업 밸류는 기준값인데요. 기준값이라는 거는 김연경의 앞에 자, 입력된 부서 코드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는 부서 코드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부서 코드에 따라서 뭐 총무관지, 관리관지, 기획관지 요게 지금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룩업 밸류는 부서 코드. 자, 이 부서 코드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테이블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테이블 범위 영역에 클릭, 커서가 이동이 되면 자, 아래 부서 코드 테이블인데요. 자, 부서 코드 테이블은 제목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제목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A부터 총무과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참조 적용입니다. F4. 자, 절대참조 적용이 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콜 인덱스 넘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콜 인덱스 넘은 자, 조금 전 부서 코드 영역에서 영역을 지정을 할 때 부서 코드가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부서명이 두 번째 열에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거는 부서 코드는 이미 자, 우리 첫 번째 기준값이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명을 추출합니다. 자, 부서명 추출하시는 거는 자, 선택된 영역에서 두 번째 열에 입력된 값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자, 랭지 룩업 자,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게 뭐냐면 부서 코드가 자, 첫 번째 우리 기준값 부서 코드가 아래 테이블 영역에서 부서 코드와 비교를 할 때 똑같은 값을 추출해서 비교해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숫자 범위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는 A일 때는 A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랭지 룩업은 0이라고 입력하면 오른쪽에 false라고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다 그러면 확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 김상현까지 값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셀 포인터 위치 김연경의 평점부터 계산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셀 포인터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 영역의 함수 삽입 자, 선택을 하시면 함수 마법사 창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선택하실 함수도 VLOOKUP입니다. 그럼 범주가 찾기 참조 영역에 있었습니다. 자, 찾기 참조 영역에서 알파벳 순으로 함수 이름이 나왔었죠. 자, VLOOKUP이라는 함수가 맨 마지막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확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룩업 밸류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룩업 밸류는 여기서 기준은 평균 점수가 계산된 셀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테이블 범위.
자, 테이블 범위는 어느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까요? 자, 우리 화면 아래 보시면 자, 여기 기준표라고 입력된 범위였죠? 자, 기준표 범위인데요. 자, 이 기준표 중에서 자, 우리 제목은 포함을 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4.5까지 입력된 요 평점 범위까지 자, 범위를 지정하고 이 범위는 절대로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나서 바로 F4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절대참조 적용이 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콜인덱스 넘. 자, 이 테이블 범위 내에서 아래에 자, 우리 요 기준표 테이블 범위 내에서 평균을 가져오실 건지 평점을 가져올 건지 이 열번호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첫 번째 열에 있고요. 평점이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평점입니다. 자, 그럼 평점을 추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열번호가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랭지룩업입니다. 랭지룩업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선택을 하는데요. 자, 기준값이 숫자였기 때문에 숫자 범위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tru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우리 조금 전에 거짓일 때는 0이라고 입력하셨고 이번에 참, true라는 건 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참일 때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이 모두 끝나시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김연경은 평점이 3.0입니다. 왜냐하면 80점 이상이고 85점은 안 됐기 때문에 평점이 3.0이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이제 채우겐들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김상현까지 드래그.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하신 내용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교재 92페이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보시면 예제 파일은 6장 차트 작성이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우리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에서 열기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번엔 6장 차트 작성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6장 차트 작성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먼저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B사에서 10까지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강좌명과 정원과 수강 인원 범위까지 범위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정원, 수강 인원은 강좌명에서 범위가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원에서 자, 수강 인원 5라고 입력된 범위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이번엔 교재 9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범위 설정이 되셨으니까요. 자, 위에 삽입 탭 선택하시고요. 자, 삽입 탭 선택하시면 차트 그룹에서 세로 막대형 보이시죠? 자, 세로 막대형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2차원 막대에서 첫 번째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이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차트를 삽입하시면 차트는 화면의 중앙에 삽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차트의 위치를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차트 위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열십자 화살표 모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드래그는 차트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동 드래그 하시고요. 자, 이 차트 영역에서 드래그 그러면 자, 왼쪽 위 모서리 영역이 B12번 셀에 오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이제 끝나는 영역은 어디까지 끝날 거냐면 자, 조금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 영역입니다. 자, F25까지 끝나는 위치를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 영역이 선택되시면 자, 위에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디자인 탭 선택되셨는지 보세요. 자, 디자인 탭 선택하시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죠? 자,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세 번째 보면 레이아웃 3번입니다.
자, 레이아웃 3번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범례 위치가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범례라는 건 자, 색깔 막대가 어떤 값을 표시해 주는 건지 자, 처음에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아래에 표시가 됐죠. 파란색은 정원, 붉은색은 수강 인원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이라는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 제목이라는 영역에는 자, 우리 95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제목은 행복복지관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차트 제목 영역 클릭. 자,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글자 사이 클릭하셔서 커서가 이동이 되면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는 지우시고요. 자, 그리고 제목에는 행복복지관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 입력 되시면 제목 옆에 빈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 영역이 선택되시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자, 선택이 되셨을 거고 차트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차트 스타일 그룹에서 자, 자세히 버튼이 여기였죠? 자, 얘가 자세히. 자, 자세히 버튼 선택하시면 자, 아래 스타일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스타일 34라고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스타일 34번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선택된 차트에 자, 여기 막대 위에다가 숫자 값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숫자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 차트 영역이 선택되셨는지 보세요. 자, 차트 영역이 선택되시면 위에 차트 도구라는 탭이 나와요. 차트 도구 탭이 없어졌다라는 건 차트 선택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도구 탭에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죠? 자,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 그리고 아래 보면 레이블 그룹이 있습니다. 자, 레이블 그룹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보이시죠? 자,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혼합형 차트를 만드실 겁니다. 자, 혼합형 차트를 만들 건데요. 자, 푸른색 막대는 그대로 세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거고 붉은색 막대를 꺾은선 그래프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면 붉은색 막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자, 이 선택된 빨간색 막대를 꺾은선 그래프로 변경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에는 자, 삽입 탭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 그룹 보이시죠? 네, 차트 그룹에 보면 꺾은선형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꺾은선형 종류에서 2차원 꺾은선형 종류가 6가지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수강 인원이 꺾은선 그래프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 영역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선택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스타일을 또 바꿀게요. 차트 스타일을 또 바꾸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보면 차트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자, 차트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 어딘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세히 버튼 선택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도형 스타일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차트 도구의 서식 탭 선택을 합니다. 자,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세히 버튼에서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미세 효과 주황 강조 6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막대 색깔도 우리는 푸른색인데요. 여기 보니까 녹색이잖아요. 자, 그럼 푸른 막대 하나 클릭해 주세요. 자, 파란 막대가 선택되시면 차트 도구 서식 탭, 자,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강한 효과 황록색 강조 3번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제목에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행복복지관 수강신청 현황이라는 영역이 제목 영역이죠. 자, 제목 영역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 도구의 서식 탭. 자, 서식 탭에 보시면 이번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보면 자세히 버튼이 여기 있죠. 자, 자세히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 버튼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선택하실 거냐면, 자, 우리 위에서 네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주황색 계열. 자, 이 모양을 골라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오른쪽 빈 공간 영역에 먼저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이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면 기본 도형 중에서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자, 하트 모양 찾아서 선택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플러스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키보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드래그, 너무 크지 않게. 자, 하트 모양 삽입되셨죠? 네, 하트 모양 삽입되시면 자, 이 도형에다가 자, 우리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하트 모양 선택되시면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하실 수 있죠?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하시면 자,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 여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맨 마지막 자, 이 모양이에요. 마지막 모양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맨 끝에 마지막 모양. 자, 그러면 이 하트 모양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꺾은선 그래프에 보면 자, 지금 요 가운데 자, 요 부분이 사각 모양이잖아요. 사각 모양 대신에 우리가 복사를 해둔 하트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에 있는 사각 모양 하나를 클릭하면 모든 사각 모양이 선택이 되겠죠. 네, 선택이 됐다 그러면 조금 전 하트 모양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컨트롤 V.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다 설정이 끝나셨다 그러시면 빈 공간 영역 클릭입니다. 자, 이제 하트는 필요 없으니까요. 하트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저장해 주세요.